가을 아침 내게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게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네, 이 노래는 가을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 8월달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양대 증시가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어떤 제목을 뽑아왔는지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8거래일 만에 양대 증시 빨간불, 낙폭 과대주의 반등, 9월은 다를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양대 증시 보신다면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니케이 지수 그리고 홍콩 지수까지 모두 올랐기 때문에 우리만의 빨간불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5% 정도로 소폭의 빨간불에 그쳤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오늘 좀 강한 섹터들 보시면요. 테마단으로도 강했고 그런데 유독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세 가지로 크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주 보신다면 제목은 뉴스 기사에서 한번 뽑아왔는데요. 신규 상장 플러스 테마, 고수익이라는 공식은 끝났다. 요새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되는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처럼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연도는 없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꺾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최대어라고 불렸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거의 30% 가까이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주가 흐름 살펴볼 텐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낙폭에서 좀 과대하다라는 점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늘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일이면 새로운 아이폰이 좀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좀 아이폰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iOS 18이 이제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 이상에서부터만 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최대 판매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관련주들이 들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뽑아왔고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세까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사 내용 살펴보신다면 위메이드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티저 사이트가 오픈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게임주들도 오늘 낙폭 과대주로 반등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의 강한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9.6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M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내용들 딥페이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무혈정 화학조성 배치 개발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ESL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음봉 마감한 이후에 차곡차곡 주가 흐름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바이오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BH가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무려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YMT와 더구전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게임주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위메이드 그룹주가 확실히 윗단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11%대 그리고 위메이드가 10%대 두 자릿수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스트 소프트와 넵튠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까지 게임주 역시 지지부진한 바닥 흐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 낙폭과대 종목들 이제 9월에는 다른 흐름을 보여줄 건가? 라는 기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것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다 같이 그냥 묶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양대 증시의 빨간불을 봤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런데 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낙폭이 그동안 과대했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오늘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정세라고 보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의 학습 효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V자 반등이라든가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증시 조정이 왔을 때 일시적인 이제 매수세가 몰리더라, 또 월말 월초 효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오랜만에 양대 증시가 빨간불로 들어서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기관 매수는 계속 지금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관이 사고 있다,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기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 수급에 나타난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이 좀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그래도 이 조정세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3분기의 실적을 본격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에 종목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반등은 반등이 아니고 조정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짚어볼 텐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유난히 시세를 잘 내줬어요. 장 초반부터 제 HTS에 좀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한 종목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조정이 네.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본다면은 일단 상장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싸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테마를 잡기 어려울 때는 일종의 거래가 좀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엔셀 정도는 반등했던 이유를 좀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네. 여기가 이제 희귀 난치성 치료제 그쵸?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치료제가 필요한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일가입니다. 삼성가? 네,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하지 않았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지만 여전히 이 신규 상장주들의 거의 대부분의 추세는 먹튀 장세가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빠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탑승을 했을 때는 결국은 천하제일 단타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명시해 보시면은 저는 가급적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접근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상장을 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미디어.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모 비율, 확약 비율을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비율은 높습니다. 이엔셀보다도 훨씬 높아요. 4.37%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확약 비율이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이 없습니다. 즉 15일 확약과 6개월 확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모 자체도 굉장히 적게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기 이상의 그러니까 실적을 근거로 잡고 가기에는 일단 현 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장까지만 목표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 확정 공모가 32,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고점이었던 가격이 얼마죠? 31,700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항상 먹튀 장세가 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엔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이엔셀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대표님?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엔셀을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그때도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주가 자체로만 갔으면 갔기 때문에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하신다면 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계속 없기 때문에 뭐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이런 종목의 어떤 주가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결국은 마지막 환승역에서 타시는 오해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 먼저 오늘 살펴봤고요. 그 다음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이폰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H가 16%대 급등을 보여줬고요.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이면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BH도 올랐고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소재, YMT, 더구전자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입니다. 자, 오. 아까 보여주셨던 세 개 테마 중에서 그나마 제일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주가가 뭐 200%, 300%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그만큼 나머지 섹터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에 아이폰이 이제 신규 모델이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S24 생성형 AI폰을 내면서 시장의 AI폰 점유율을 싸그리 씹어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점유율을 높였는데 이제 경쟁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나오고 그 뒤에 카카오가 나왔을 때 카카오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우리는 경쟁자가 나왔을 때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원래 대장주의 조정이 나온과 동시에 이등주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욕심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아이폰에서 신규 모델을 낼 때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해서 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뭐 애플 측의 전략에서는 이번에 출시했던 전략이 순수 자체 애플의 모델은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픈 AI와 합작을 해서 이 서비스를 연계한 것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를 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였고 특히나 애플은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AI 사업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AI 산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네. 그렇게 보면은 애플이 이번에 투자를 했던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도 오픈 AI와의 사업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금을 지원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 AI 시장은 치킨 게임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각오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3분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에 다급한 전략이 세워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이 점유율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쉽게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입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라운드 2로 갈 수 있는 것은 네. 2025, 26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폰 부품주가 오늘 제가 갖고 온 세 가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점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실적이 담보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제 요새 반도체 종목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을 위해서 아이폰의 판매량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의견이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일전에 이제 이런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미국 시민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급성심경색이 와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끼고 있던 애플워치가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 사용자 심장이 뛰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로 와달라 GPS 정보 보내서 전화를 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AI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중계해주는 곳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트래픽을 담당하려면은 동시에 몰리는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열 처리와 여러 가지 각종 행동들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 당연히 가기 위해서는 이 애플의 AI폰의 선풍적 인기가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정도로 나와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AI 시장이 성장될 때 1등만 간다가 아닙니다. 모든 시장이 가기 때문에 1등이 잠시 탈바꿈됐다가 네.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면서 서로 우위를 서로 이제 번갈아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비로소 탄력이 좀 커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오르내리는 현상은 나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네.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필수적 요소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일단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에 애플에 갖고 있는 이 아이폰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는 건데 이번 3분기가 그래서 가장 의미가 깊다. 특히 AI폰에서만큼은 이번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4분기 시즌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이 애플에 대한 전략들이 재해석될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의 뭐 각종 이제 핸드폰, 모바일 폰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재편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 좀 섹터는 게임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포함해서 게임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스트 소프트라던가 넵튠,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의 티저 사이트가 오픈이 돼서 좀 이 영향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가 보통 조금 더 기대가 되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왜 하반기에 보통 게임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갈 거 다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반기에 갈 섹터 다 가고 나니까 남아서 쥐어짜야겠다. 아무도 안 보던 섹터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주는 평소에 주목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작 나오면 어쩌다가 한 번씩은 다 해봅니다. 근데 제가 위메이드 제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경고 드렸었죠. 나이트 크로우 나온 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 달 만에 때려치웠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4월 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도 제 말씀 듣고 손절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주가 손실이 꽤나 좀 적게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게임주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용조용할 때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신작들의 다수에 대비했을 때 해외 게임사들도 신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나오는 신작들이 자체 팬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신작을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종목들이 신작을 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결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타깝죠. 네, 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렇게 3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위믹스를 활용해서 뭐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거 듣고 속아서 그냥 나이트크로우 해봤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고요. 그걸로 뭘 만들려고 했던 거는 과거 미르포, 이 당시에나 이제 흑철석을 드레이코 코안으로 교환하면서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는 일단 주가 자체는 위메이드 일시적으로 신작 기대감으로 해서 반등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 추세를 보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르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일단 굉장히 만약 위메이드를 내가 오늘이라도 매수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일종의 해치 전략으로서만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게임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덕호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센즈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이슈죠.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쪽 문제가 많고 또 체코 원전과 관련된 노이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늘 말씀드렸던 두산 엘리베이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인 센즈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센즈랩뿐만이 아니라 요새 딥페이크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사실 잘 갔습니다.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매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된 논란은 지금 와서 나온 논란이 아닙니다. 네. 팬데믹 전에도 논란이 많았었고요. 2010년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도 많았습니다. 2000년도엔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왜 그때 나왔나요? 합성 사진 이런 거 굉장히 논란 많았었죠. 자, 미인 박명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뻐서 고생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박명하겠네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딥페이크. 뭔가 AI 기술을 적용해서 뭐 포르노를 만들고 2차 창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일단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본 영상이 필요하고요. 그쵸. 원본 포르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본 포르노에 입힐 어떤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필요한데, 자, 그러면 뭐 저도 뭐 토마토 TV 비롯해서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영상이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억양도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포르노 누가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네, 저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 못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딥페이크의 피해자 누구냐? 바로 지금 자녀분 중에서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렇죠.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네. 없죠. 자, 그러면 이걸 막는다라고 해서 보안주들이 막는다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못 막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악의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라면은, 이 집단은 과연 정말 정식으로 인증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쓸까요? 아니면 뭐 아니죠. VPN이나 이런 걸 우회를 해서 뭐 가상의 아이디로 편집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여기다가 워터마크를 단다라고 해서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본사가 뭐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 정책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철저히 하라, 수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동들에 대한 피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네. 문제인 겁니다.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 그러니까 네. 남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보안주가 정말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못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텔레그램 뭐 CEO가 잡혔기 때문에 뭐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텔레그램 CEO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될 거다. 수사 가능할까요? 해외 서버사인데. 그럼 지금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어떤 불법적 행위가 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왜 못 잡았을까요? 말도 안 되죠. 뭐 성매매는 물론이고. 자, N번방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 사태 때 조주빈 씨가 그렇게 난리치면서 막 아동 착취하고 성 착취하고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방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학 교수, 개발자, 영상 편집가들, 그리고 더불어서는 뭐 경찰관들이 있었고, 뭐 경찰관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다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건가요? 심지어 그 N번방에다가 그 압박을 넣으라고 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다 넘겨줬던 사람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정책으로 막는다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고, 이게 실질적인 수혜로 간다? 수혜로는 못 간다고 봅니다. 다만 네. 정책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주가로서는 천하제일 단타대에 제한될 네. 것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만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를 보기에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좀 안타깝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보시면서 좀 주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이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합병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제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원전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두산 엘리베이티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원전뿐만 아니라 뭐 가스터빈을 비롯한 이제 인프라 확장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통상 이제 이렇게 인프라주들은 이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때 건설주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설주 중에서도 뭐 주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뉴딜, 전통적인 뉴딜 사업입니다. 전선 깔고 가스관 깔고 수도 깔고 이걸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화공 밸브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요력이 되는데, 뭐 일종의 이제 뭐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프라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두산 엘리베이터를 큰 폭에서 보셔야 된다. 다만 네. 지금은 이 인프라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전력 설비 중에서 발전소 중에서는 원전이 가동 비율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산 엘리베이터 항상 원전 얘기를 하면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논란을 좀 종식을 좀 시키겠습니다. 네.
자, 웨스팅하우스 어떤 분은 웨스팅하우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도시바 때 얘기하시는 거고요. 도시바는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서 2018년도에 엑시트했습니다. 실제로 도시바 지금 상장 폐지됐죠. 네. 네, 그 상장 폐지가 된 원흉 중 하나가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역사 오래됐죠. 근데 이제 실제로 1979년도, 1990년도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국 내 원전 수주를 거의 못했어요. 그게 30년이 넘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현재의 주주는 누구냐? 캐나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사모펀드인 브룩필드가 51%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9%를 캐나다 운하룡 기업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바가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점포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캐나다의 기업이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주주가 지금 대부분인 이 웨스팅하우스가 왜 계속 한국에다가 이걸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던 얘기입니다. 1997년도에 한수원이 한국수력 원자원이 원자력이 이제 마찬가지로 APR 1400에 대해서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랑 이 라이선스 협약을 하면서 APR 1400,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량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건데, 문제는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언제 합병이 되냐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98년도부터 제가 합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0년이군요. 2000년도부터 이제 합병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합병되고 난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 기업은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인 기업이었던 웨스팅하우스가 늘 얘기하는 게 규정이 뭐냐면 연방 규정 180절, 그러니까 수출 통제 규정이라고 해서 원천 기술이 미국인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에너지부와 심사와 허가를 하고 난 뒤에야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체코 정부도 이거 관심 없다, 이거 너희가 뭐라 할 게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었고, 미국 에너지부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 선 아닌데 너희 어차피 캐나다 사람들이잖아 라고 해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 사모펀드와 그리고 이제 캐나다 우라늄 기업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냐, 미국 재무부에다 딴지를 걸고 있어요. 야, 원래 이거 미국 기업이었잖아. 그리고 지금 너희 사무실이 제일 크잖아. 우리 여기 세금 내고 있잖아. 이걸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약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의 성장세를 막을기에는 거의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융당국이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합병이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산 밖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대해서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아직 남겨준 거예요. 자, 합병되게 되면은 무조건 주가가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이 지금 자산의 합병에서 지금은 지배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수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합병이 너무 조급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은 너무 지금 그동안 이제 두산그룹이 2000년도 초부터 해서 계속 2020년도 전후로 해서 계속 채권단한테 시달려가면서 알짜 사업도 넘겨주고 쭉정이 사업들도 잘라보내면서 별별 고생을 다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딱 주가 한번 띄우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는 결국은 사업 자체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의 두산의 입지인 만큼 이제 물 들어왔다고 이제 무조건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두산이 차라리 연기가 된 게 다행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가다듬는 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 이제 전화번호 띄워드릴 텐데 이 전화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방 늘 열어두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주들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 에이드님의 종목이고요.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게임주 중에서 이쪽은 좀 다른 시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넥슨 게임즈고요. 24,800원 15%.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외인과 기관이 너무 많이 수급이 빠졌는데 그 퍼스트 디센턴트 별론가요? 그렇다고 이 정도로 빠질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보실 것 같은 게요. 3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밀려내려고 있고 오늘 게임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쭉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넥슨 게임즈 좋은 거 아니었는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퍼스트 디센턴트 재밌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엄청 까내렸던 나이트크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 게임은 과금 요소를 바로 연결하여 조금 어려운 구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턴트 같은 경우에는 장수를 하려면은 주기적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표님 그 과금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규 유입이나 이런 게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업데이트가 빨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게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좀 유명한 사례를 좀 예시를 들면 네. 디아블로 4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디아블로 4가 시즌 패스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대신 그걸 조건을 달성하면 몇 시간 이상 플레이를 해야겠죠. 근데 네. 이 시즌 패스라는 아이템을 쓰게 되면은 이거 외에도 똑같이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 어떤 뭐 희귀한 아바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어떤 재화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시즌 패스형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연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하면은 사실 과금을 뭐 처음에 막 다이아 엄청 사가지고 막 아이템 사고 이렇게 하고 이게 바꾸기 마련인데 퍼스트 디센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FPS 게임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 있는 뭐 게임, 그러니까 몬스터들을 잡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유저 간의 어떤 대결 형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슈터용 게임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어떤 뭐 서로 간의 뭐 쟁탈전 이런 어떤 과잉 출혈이 적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제가 플레이 해본 경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금 안 해도 플레이할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고 제가 예상하는 시간대보다도 훨씬 더 적게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확률만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요번에 퍼스트 디센턴트가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템별로 확률을 미리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던전에서는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를 이미 게임 안에서 다 공개를 해놔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란 다 종식시켜놓고 우리는 이걸로 그냥 시즌 패스로 안전하게 장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넥슨 게임즈의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은 이제 3만 원까지 갔다 이건 너무 과잉이긴 했죠.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한 2만 1,000원에서 18,000원 사이대를 제가 좀 자주 언급을 드렸을 텐데 네. 지금 가격 정도까지 오는 건 어느 정도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시즌 1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 좀 빨리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넥슨 게임즈 추가적인 조정도 일단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 24,800원에 지금 접근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바닥 다지기로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업데이트 이후에 빠졌다는 점들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좀 15%시니까 좀 비중이 좀 높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가 우리가 게임주가 과거처럼 급등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비중을 5% 내지는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점이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일단 24,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일 이제 대출을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실 종목은 저는 가급적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일단 비중 축소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7,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게임이 출시된 이후부터에서의 어떤 업데이트 간의 어떤 문제들 혹은 뭐 이제 뭐 트래픽 소요들 그리고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유저들 간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부각이 됐을 때 다시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넥슨 게임즈가 그렇게까지 빠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17,000원 선을 일단 손절가로 잡으시고 일단 비중 관리에 들어가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순수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24,000원까지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25,000원 선 타라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지금 증시 유동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변동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다만 넥슨 게임즈가 그동안 잘 위치를 지켜왔고 업데이트 이후에 조정매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손바뀜을 좀 주시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비중 관리.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목표가 손절가로는 17,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게임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채팅창에 지연님께서 웹젠 한 번만 살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2,000원에 지금 평단가가 위치해 계세요. 이 종목은 심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뮤 시리즈 때문에 이렇게 좀 흥행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 이제 모나크 2가 이제 또 정식 출시를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과거 이제 NC 소프트와 차트 흐름이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리니지 시리즈, 뮤 시리즈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답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뮤도 게임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존에 하시던 팬덤 분들이 또 갖고 있던 팬덤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유입이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웹젠이나 아니면은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리즈에서 성행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유저 유출 나는 순간 박살납니다. 대표적인 게 2021년도에 이런 어떤 과금형 게임들 중심으로 유저들이 2020년도에는 잘 가다가 21년도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죠. 3N 사태 터지게 되면서 게임주들 몰락이 시작됐었고 이때 이 몰락하고 있을 때 제대로 업데이트 못했었고 유저들은 다 어디로 떠났죠? 로스트아크하러 갔잖아요. 스마일 게이트에 로스트아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막 매난민, 린난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메이플 난민, 리니지 난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존의 리니지랑 메이플에 돈 싸들고 갔던 아저씨들이 로스트아크에다가 돈을 확 풀어버리니까 스마일 게이트가 돈을 엄청 벌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지금은 좀 보유다. 그러니까 웹젠을 비롯해서 NC소프트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지 아직까지 지금 선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웹젠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신 게 맞겠지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론 리버티도 조금 논란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연님께서 종목 백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 상담까지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레드와인이 조아님의 종목이고요. 퓨처캠 23,300원, 비중은 10%. 아직까지 확 치고 가지는 않네요.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FOMC 때까지는 들고 가고 싶습니다. 매도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를 갔지만 음봉 마감이 됐고요. 좀 아쉽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퓨처캠이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국내 임상 이상 결과도 좀 그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지난 7월부터 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요거는 이제 퓨처캠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탑10 지수를 보셔도 7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 꽤 오래됐었고 탄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FOMC 때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퓨처캠이 이번에 진행하는 이 전리선암 치료 물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약품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당장의 주목을 받는 게 지금 이 미국에서 약 1조 원 정도 매출 잡고 있는 이 전리선암 치료제 쪽 요거를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가가 2만 원이시다면은 일단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 감은 있어요. 조정이 좀 나오기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가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바이오들 지금 이제 한 번 또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마 9월 달이 되면은 다시 또 AI주들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플폰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익권에 잘 지내시니까 일단 익절가로 좀 말씀드리면 23,000원 선을 잡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장중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3,000선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저는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는 바이오는 이미 기대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은 이 임상이 확실하게 통과된다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면은 또 다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퓨처캡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 매도의 개념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자.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그래도 한 15% 이상 나신 상태인데 아마 조금 느끼시기에는 그래도 내가 바이오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어서 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현재 주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잡으셨을 때는 이거 떨어지니 어떡하지 하다가 지켜보자 하셨겠지만 이제는 이 턱을 한번 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때도 2만 원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간 날에 지금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조정은 2만 2천 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 익절가 2만 3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FMC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익절가를 지키시는 걸 원하는데 만일 특별한 어떤 저항 없이 그러니까 이제 2만 4천 원대 상방에서 계속 이렇게 버팀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 이제 이 상승 추입을 좀 봤을 때는 뭐 26,50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분할 매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절하게 익절가 23,000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자체가 7, 8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고고의 세상님께서도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장근희님께서도 이 종목을 질문을 주셨고 평단가가 비슷합니다. 비중도 비슷하네요. 2만 원대 평단가 들고 계신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트룩스고요. 20% 단기 중기적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비슷하게 평단가 들고 계신 장근희님의 종목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솔트룩스 예전에는 한때 굉장히 좀 유명했던 기업이죠. 굉장히 또 급등급락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됐던 기업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AI 서비스라고 딱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이 기업도 결국 이제 AI 기업이죠. 근데 AI 기업이 언제 주목을 받을까요? 실제로 AI를 쓰는 사람이 많았을 때 주목을 받겠죠. 자, 솔트룩스가 잘 갔던 때를 한번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갔죠? 네, 재작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잘 갔고요. 네. 오히려 9월 이후 15월부터는 조정이 빠지네요. 나왔습니다. 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챗GPT가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챗GPT 모델 3가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픈 AI 뭐 이걸 찾아보고 봐야 된다더라.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막 본격적으로 모습이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인데 이 오픈 AI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슷한 시점에 다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거의 주가가 자체가 좀 약간 유사합니다. 물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게 조금 예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자체적으로 문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처리를 할 때는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보다는 아무래도 문서를 많이 갖고 있는 뭐 폴라리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갔을 겁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붐이 많이 터졌을 때가 2022년도부터 22년도 중순부터 해서 터지고 올라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화의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 기업도 괜찮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 기업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는 꽤 힘을 못 가져가고 있죠. 물론 이건 상장 효과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특히 UI, UX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관공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상장주 효과를 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랠리가 가려면은
첫 번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데 굳이 이 AI 서비스가 좀 더 다시 강세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AI 기반 뭐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는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버블론이 없어졌을 때는 솔트룩스가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IT 버블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죠. 네. 이런 얘기가 없을 때를 다시 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 때 나온 이번 조정 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손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비중이 20%인 게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일단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좀 타점을 잡아드린다,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13,000원, 13,000원 선에서 12,000원 선 사이 때는 한 번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나오지 않고 계속 이제 현재 주가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은 무리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16,000원 이상부터 내가 지금 빨리 좀 갈아타고 싶은 종목인데 이때는 16,000원 이상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지만 2만 원 선 회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V자 반등 나온 이후에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점이 또 마찬가지로 저평가의 구간이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부채 비율이 분기 기준 이번 2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아직 단기 순익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에 좀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만일 1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적자와 더불어서 이제 AI 시장 자체가 지금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단점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매수가였던 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16,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는 16,000원을 뚫어야 2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아니죠. 다음 주에는 이제 9월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9월 달에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은 건지 전략 짚어주시죠. 일단 7월과 8월은 공포 장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테머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와서 변동성이 커졌었고요. 그에 대비했을 때 이제 이 중동의 전쟁 리스크들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7월에서는 이제 예상치 못한 변동이 먼저 나왔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려했던 상황이 접근이 먼저 됐다. 즉 IT 거품론이라든가 고점론, IT 거품론 내지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유효하게 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조금 붕괴가 됐던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이 증시의 유동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호재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반색하기보다는 예상을 너무 높게 컨센서스를 잡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탄력성이 회복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탄력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활성화된다?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에서 유동자금이 풀리려면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인데 문제는 지금 이번 FOMC에서 빅컷을 예상하는 월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빅컷보다는 베이비 컷이 증시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나 훨씬 더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만일 빅컷이 진행된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는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자금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무조건 증시의 자금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선단하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도주였던 IT주가 빠지고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저평가됐던 2차 전지 테마를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개인 장세 중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세, 특히 이제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테마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기 매매에는
정말로 손절가를 잘 지키시고 손절매를 하시면서 장중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뭐 이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펀더멘탈 대비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연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 이른바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거는 부채 비율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토마토 TV에서도 이제 금산 전문가님이 부채 비율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원인도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단일로부터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이런 채권들도 많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이 이자가 문제가 되면은 언젠간 내가 회사 대표하고 있던 자사주가 급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출과 당기 순이익이 높은 이 종목들을 잡아야겠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면은 지금은 이 부채 비율이 과연 R&D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R&D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뭐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쭉 꼼꼼히만 읽어보신다도 도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이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달 9월에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